안녕하세요. 오늘은 썬커블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1강 영상에서는 썬커블과 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강에서는 기본적인 요소들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크린과 라벨 그리고 버튼의 기능을 알고 배운 걸 토대로 간단한 활용을 해볼 거예요. 먼저 테스트2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네, 이거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들어 줄게요. 스크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스크린은 쉽게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보면 이렇게 누르면 이름 수정할 수도 있고 복제할 수도 있고 이 스크린에 복제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를 설정해주면 이 스크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름 앞에 백그라운드가 들어가는 건 배경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백그라운드 컬러하면 배경색을 어떤 색으로 할 거냐 이 말인데 노란색으로 할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픽처 보면 사진을 넣을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해도 되고 URL을 해서 주소를 적어주면 여기 나타나기도 해요. 저는 사진을 한번 올려볼게요. 사진을 업로드를 하고 바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새로 고침 한번 눌러줘 볼게요. 네, 사진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픽처에는 리사이즈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 리사이즈 모드는 어떤 거냐면 하나씩 해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커버는 이미지의 높이와 너비 비율은 변경하지 않고 이 전체 화면을 채우는 거고요. 컨테인은 이미지의 높이와 너비 비율은 변경을 하지 않고 전체 이미지가 화면에 맞게 축소가 돼요. 그리고 스트레치는 세로로 쭉 채우도록 해주는 거고 리피트는 맞게 얘를 반복해주는 거예요. 이 사진을 반복을 해주는 거고 센터는 프레임 중앙에 이 이미지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 스크롤은 이게 스크롤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없게 할 거냐 이거를 설정해주면 되고요. 당연히 트루가 스크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은 폴트레이트는 세로 기준, 랜드스케이프는 가로 기준, 오토는 자동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폴트레이트로 해줄게요. 그다음에 스태투스 바는 우리가 핸드폰에 보이는 와이파이나 배터리나 시간 보이는 그 상태 표시줄 있죠. 그거를 설정해 주는 건데 이거 라이트 컨텐츠는 좀 밝게, 다크 콘텐츠는 좀 어둡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디폴트로 할게요. 그리고 색깔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 상태 표시줄을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라벨이랑 버튼의 기본적인 기능을 알아볼게요. 핵심적인 기능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텍스트 어라인은 세로로 정렬하는 기능인데요. 라벨을 먼저 하나 가져와 볼까요? 뒤에 배경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배경을 다 기본으로 해줄게요. 라벨의 기본적인 기능. 텍스트 어라인부터 볼게요. 텍스트 어라인은 세로로 정렬을 해주는 거거든요. 센터로 하면 가운데 이렇게 정렬되는 거 볼 수 있고요. 라이트로 하면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거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오토로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폰트 스타일에서 이탈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글씨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30으로 한번 줘볼까요? 글씨 기울어진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이 글씨의 굵기, 볼드로 하면 엄청 굵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스타일에 맞게,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굵기로 하실지.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라인은 글씨 줄을 그어주는 거고요. 밑줄 그을 수도 있고 취소선 그을 수도 있고 레터 스페이싱은 글자 간의 간격을 정해주는 거예요. 글자 간의 간격이 엄청 넓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영어로 해줄게요. 글자 간의 간격이 엄청 넓어진 거 볼 수가 있고 라이팅 디렉션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건데 LTR은 left to right에서 왼쪽에서 right고요. RTL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레이아웃은 솔직히 이게 진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XY는 이 스크린에서 이 컴포넌트, 이 라벨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height는 이 길이. 만약에 이거를 100으로 하면 이 세로 길이가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width는 가로 길이에요. 이걸 50으로 하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얘는 네, 얘 배경색, 라벨의 배경색 설정을 해줄 수 있고 보더는 테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테두리는 보더 위스는 굵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테두리 굵기요. 지금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는데 한번 30으로 하면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는 테두리를 둥글게 만드는 거거든요. 한 30으로 해볼까요? 30으로 하면 테두리가 이렇게 둥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더 스타일은 지금 위스가 0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도트로 맞춰놓고 보더를 위스를 굵기를 3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트, 점 무늬가 찍히죠. 대시하면 이런 모양으로 찍히고 적당히 하면 한 10 정도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고 테두리 컬러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버튼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버튼은 다른 거는 다 비슷하고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다른 점은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버튼 안에. 버튼 안에 사진을 넣을 수가 있고 아까 저희가 설정한 사진 네 이렇게 예쁘게 구름 버튼이 들어가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 버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disabled를 네 true로 해놓으면 얘를 사용할 수 없는 버튼이에요. 이런 걸 언제 쓸 수 있냐면 어떤 값이 입력이 됐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딱 버튼을 설정을 또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기능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배운 스크린과 라벨 그리고 버튼으로 정말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면 이 정보를 알려주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제가 화면은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라벨로 친구 리스트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나의 친구 리스트. 크기 좀만 크게 해줄게요. 글씨 크기도 폰트 사이즈도 30으로 해주고 가운데로 텍스트 라인 센터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도 굵게 볼드로 해보도록 할게요. 나의 친구 리스트 했고요. 버튼을 3개를 만들어줄게요. 친구 네, 3명 정도만 할게요. 버튼을 3개를 만들어서 크기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크기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정도로 해서 홍길동 김철수 김영희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버튼까지 만들고 디자인도 조금만 건드려 볼까요? 디자인은 색깔 변경을 얘는 주황색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얘네 버튼 이 컴포넌트들의 이름을 적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컴포넌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게 어느 스크린에 어느 위치에 있던 버튼인지 라벨인지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컴포넌트 이름을 되게 잘 지어줘야 돼요. 얘는 지금 홍길동 버튼이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홍길동의 정보가 담긴 스크린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 이름을 버튼 1이 아니라 홍길동 버튼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김철수 버튼이라고. 얘도 김영희 버튼으로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이제 이 친구들의 정보가 나타날 스크린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스크린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자, 여기에서도 스크린 1도 이름을 스크린 1이 아니라 친구
친구 리스트 스크린으로 해주시고요. 스크린2 이름은 저 먼저 홍길동 거 먼저 만들 거니까 홍길동이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라벨로 먼저 홍길동에 이게 홍길동의 정보를 나타내는 스크린이니까 홍길동 적어주시고, 텍스트 어라인 센터 맞춰주시고, 폰트 웨이트 볼드를 해주시고, 크기를 좀만 크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라벨을 저는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라서 어떤 거를 넣어볼 거냐면 이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생일이랑 취미랑 좋아하는 음식 정도로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생일은 홍길동 생일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5월 20일 정도로 해줄게요. 크기는 폰트 크기 좀만 크게 해줄게요. 20일 정도로 해주시고 얘도 똑같이 사실 이것까지 정해 주셔야 되긴 하거든요. 라벨 2는 홍길동이라는 이 제목을 나타내는 거고 라벨 3는 홍길동의 생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은 건너뛸게요. 복제를 2개를 해주시고 두 개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홍길동의 취미. 홍길동의 취미는 달리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치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홍길동에 대해서 나타내 주실 수가 있죠. 스크린 설정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아무거나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하면 잘 안 보이네요. 그냥 하얀색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홍길동 스크린을 만들었으니까 스크린을 2개 복제를 해서 철수랑 영희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홍길동 1, 2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이제 이름을 바꿔줘서 김철수로 바꿔주고 홍길동 2도 이름을 김영희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바꿔주시고 얘네 나머지 생일이랑 취미 좋아하는 음식은 그냥 놔두고 이 이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이름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김철수 해주시고 김영희로 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친구 리스트에서 홍길동을 누르면 홍길동의 정보가 나타난 스크린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블록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블록으로 가서 컨트롤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트 투 친구 리스트가 있는데 이걸 어디다 껴야 되겠죠. 자, 친구 리스트라는 스크린에 가서 홍길동 버튼을 홍길동 버튼을 클릭 눌렀을 때 어떤 거를 할 거냐면 내비게이트 투 친구 리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친구 리스트를 이제 홍길동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듀플리케이트 해주시면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에 김철수 버튼을 눌렀을 때는 김철수 페이지로 가야 되고 김영희 버튼을 눌렀을 때는 김영희의 정보가 나타나는 걸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디자인 들어가서 친구 리스트에서 이 처음 화면 이게 나타날 거예요. 이 화면에서 홍길동 버튼, 김철수 버튼, 김영희 버튼 눌렀을 때 다 이동하는지를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나의 친구 리스트가 뜨고 홍길동 버튼 누르면 홍길동의 정보가 나타난 화면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고요. 김철수 버튼 누르면 김철수, 김영희 누르면 김영희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크린 라벨 버튼을 배워보고 버튼을 누르면 친구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활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어서 디자인이 조금 촌스러운데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씩 다 눌러보고 적용해보시면서 만드시면 금방 기능들이 익숙해지시고 더 예쁜 앱을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의미가 잘 해석이 안 되는 것은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보를 알려주는 화면은 3개까지 필요 없고 사실 1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변수를 배운 후에
사용을 한번 해서 만들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